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성민입니다. 1989년 한 여성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강철새들이 미국의 형제들을 쓰러뜨릴 것이다. 12년 뒤에 9.11이 터져버렸습니다. 그 여성이 2026년 금융 시스템에 대해 남긴 예언이 지금 시바이누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예언이란 말을 들으시면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말도 안 된다 또는 소름 돋는다. 오늘 소개할 인물은요, 후자의 반응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바로 바바방가 이야기예요. 1911년 불가리아 태생이고요. 어린 시절 모래 폭풍으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 후 눈을 잃은 자리에 무언가 다른 것이 생겨났다라고 해요. 1996년 사망 전까지 수십 년간 세계 지도자들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소련 서기장 브레즈네프도 그중 하나였고요. 그리고 지금 그녀가 2026년에 대해 남긴 예언이 시바이누 투자자들 사이에서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여성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부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1989년 그녀가 말을 했어요. 강철새들이 공격할 것이다. 미국의 형제들은 무너질 것이다. 숲에서 이리들이 울부짖는다. 당시 아무도 이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1년 9월 11일 강철로 만들어진 비행기가 미국의 쌍둥이 빌딩을 쓰러뜨렸습니다. 숲은 부시 대통령을 가리켰던 거고요. 12년 전 예언이 그대로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1997년 다이애나 왕세자비 사망, 그녀가 먼저 경고를 했었고요. 소련 붕괴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브렉시트 예언까지 했고요.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44번째 대통령인 흑인 남성이 될 것이다. 버락 오바마가 44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불가리아 정신과 의사들이 공식적으로 연구한 결과 그녀의 예측 정확도는 80%에 달한다라고 밝혔어요. 그리고 이 바바방가라는 사람이 2026년도에 대해서 특별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바바방가는 2026년을 캐시 크러쉬의 해라고 불렀습니다. 캐시 크러쉬, 현금 붕괴라는 뜻이죠. 그녀의 예언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6년에는 디지털 화폐와 실물 화폐가 동시에 흔들릴 것이다. 은행 위기가 오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심각한 유동성 부족이 생기게 될 것이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예언을 다시 꺼내서 보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현실이 이 예언과 기묘하게 겹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동 전쟁, 그리고 미국 금리 동결, 인플레이션의 지속, 실리콘밸리 대규모 해고, 글로벌 경기의 불안. 자, 예언이 현실이 되고 있다라는 말이 여기저기서 지금 이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 한 가지 반전이 나와요. 이런 대예언가, 바바방가의 캐시 크러쉬 예언을 들으면 굉장히 무섭죠. 금융이 무너진다라는 말이니까요. 그런데 이걸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전통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때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역사가 이미 답을 보여줬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은행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 직후에 바로 비트코인이 탄생을 했죠.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더 이상 은행을 믿을 수가 없다라는 사람들의 절망에서 탄생한 자산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2020년 코로나, 각국 정부가 돈을 찍어냈습니다. 화폐 가치가 완전히 떨어졌죠. 그 직후에 암호화폐 전체가 폭발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시바이누가 수천만 퍼센트 오른 것도 바로 이런 시기였죠. 패턴이 보입니까? 전통 금융이 흔들 때 사람들은 시스템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돈이 향하는 곳 중 하나가 바로 크립토 시장, 그리고 민코인이었습니다. 바바방가가 예언한 캐시 크러쉬가 온다면 그건 전통 금융의 위기를 말하고 있겠죠. 동시에 시바이누 같은 탈중앙 자산에는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붕괴 예언이 역설적으로 시바이누의 상승 시나리오와 맞닿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2026년 현재 전 세계 인플레이션이 잡히질 않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은요,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중동 전쟁의 긴장으로 유가를 밀어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바방가가 말한 유동성 부족, 그리고 화폐 가치 하락, 이 징조들이 하나씩 하나씩 체크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시바이누를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극도로 눌려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사적 패턴,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3월 코로나로 증시가 폭락을 했었고요. 모든 자산이 무너졌습니다. 그 직후 미국이 수조 달러를 찍어냈고요. 6개월 뒤 비트코인이 상승을 시작했습니다. 1년 뒤 시바이누가 수천만 퍼센트 올랐었죠. 위기가 먼저 찾아오고 상승이 뒤따라왔습니다.
지금 바바방가가 경고한 금융 불안의 징조들이 하나씩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바이누는 역사상 가장 낮은 구간에 억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바바방가는 눈이 멀고 난 뒤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눈을 잃었을 때 나는 울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다른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을 했다. 우리는 지금 코인 시장의 어둠 속에 있습니다. 시장이 공포에 떨고 있다라는 거죠. 가격이 완전 눌려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면 이런 어둠의 끝에 항상 빛이 있었습니다. 2008년 위기 직후의 비트코인의 탄생, 그리고 2020년 팬데믹 이후 시바이누의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 바바방가의 예언이 맞다면 2026년 정통금융은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이 전통금융의 시스템 밖으로 빠져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자금들은 그 안에 시바이누로 몰리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언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전통 금융이 흔들리는 환경에서 암호화폐가 어떻게 반응을 해 왔었는지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줬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 역사가 반복되기 직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바이누 코인의 차트를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가격대를 계속해서 지지해주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패턴도 역시 나와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지금 트리플 바텀 패턴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닥을 3번 찍어주고 상승의 흐름이 나와주는 패턴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차트적인 패턴의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 지금 구간에서는 기관들과 고래들의 매집량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매집량이 증가를 한다는 건 시바이누의 특성상 자동 소각이라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자동 소각으로 인해서 지금 공급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이런 기관들의 고래들이 왜 시바이누의 물량을 늘려가고 있냐.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부분이 SEC와 CFTC에서의 공동 발표 속에 있다라는 거죠. 이 두 기관에서 시바이누를 디지털 상품으로 인정을 한 그런 발표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디지털 상품으로 인정이 됐다라는 건 시바이누의 최종 목표인 바로 현물 ETF까지의 그 목표가 이제 우리 코앞으로 많이 다가왔다라는 거고요. 기관들과 이런 고래들은 이러한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집량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로 인해서 자동 소각이 일어나면서 시바이누의 공급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미는 지금 거래소에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코인 자체의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전 세계 은행들,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시바이누 물량 그리고 디파이에 묶여있는 유동성까지 포함을 하면요, 지금 개인이 거래소에서 살 수 있는 물량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팔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시바이누의 가격은요, 엄청난 폭등으로 점프를 하게 될 겁니다. 이거 천천히 오르는 그런 시장이 절대 아니에요. 갑자기 가격이 터져버리는 시바이누의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이제 미국의 메이저 은행들이 이런 시바이누 코인들을 단순 투기가 아니라 정식 자산으로 등록을 해서 보유할 수 있는 시대도 이제 곧 옵니다. 지금 의회를 통과 중인 클래리티 법안이 확정되는 순간에 이건 단순한 호재가 아니에요. 제도권 자금이 이제 앞으로 시바이누 코인에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돈의 엔진이 열려버리게 된다는 거죠. 은행들이 사들이는 물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 물량은 다시 시장에 풀려 나오질 않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금고에 시바이누 물량이 잠겨 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월스트리트의 진짜 큰 손들이 벌써 조용히 유동성 시스템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 시장은요, 정보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기관들은 슈퍼컴퓨터로 온체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있어요. 고래들의 움직임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유튜브 찌라시에 의존해서 눈 감고 맨주먹으로 지금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공포에 휘둘려서 자산을 던질 때가 절대로 아니에요.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고래들이 왜 유동성을 싹 쓸어 담고 있는지 그 본질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다가올 시장은요, 단순한 상승장이 절대로 아닙니다.
부의 재편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유동성을 먼저 잡은 사람만이 진짜 승자가 될 겁니다. 이제 선택은 딱 하나입니다. 그냥 그저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먼저 움직일 것인가,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이 시장 내에서 게임 체인저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코인 시장에서 큰 수익을 내지 못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돈이 흐르는 설계도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제가 공유할 내용은 연봉 수십억 대의 퀀트레이더들이나 월스트리트의 핵심 세력들이 조용히 포트폴리오를 옮기고 있는 일종의 자금을 이동하는 계획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 정보는 단순히 차트를 보는 법이 아니라 부의 시스템 자체가 재편되는 길목을 선점하는 방법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과거의 방식, 즉 이미 유행이 지난 테마에 매달리시면서 손실을 메꾸려고 애쓰고 있을 거라는 건데요. 하지만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바뀌어버린 게임의 룰을 모르신다면 그 결과를 크게 뒤집지는 못하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부채로 인해서 벼랑 끝에서 계시거나 평생을 바쳐 일했지만 노후가 불안한 5060 세대, 혹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산의 사다리를 오르지 못해서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시라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내용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강력한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왜 개미들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들의 반대편에서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탈 수 있는지 명확한 답을 얻게 되실 거예요. 과거의 사례들을 단순히 운이 좋았던 폭등으로 치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코인 시장은요, 자산의 역사상 유례없는 압축 성장을 보여준 유일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먼저 살펴볼 코인 시장은 과거 그 어떤 자산에서도 본 적 없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며 명실상부한 투자 혁신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본코인이나 마가코인 같은 이런 코인들이 50만 %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다 비웃었지만 그 이면에는 정보의 비대칭을 이용해서 초기 생태계를 선점한 소수의 인사이더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단돈 10만 원이 수억 원의 가치로 변하는 마법. 그건 오직 이 크립토 시장 내에서 일어났던 사실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도지코인의 짝퉁이라 비웃음받던 시바이누 코인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상장 폐지설이 돌던 그 코인이 단 1년 만에 9억 배라는 인류 역사상 전무한 상승을 기록했었죠. 시바이누 코인에 10,000원을 넣어뒀던 누군가는 수백억 원의 수익을 손에 쥐었고 수백만 원을 투자했던 투자자는 조 단위의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운이 좋았다가 아니라 다음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통찰력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금융 인프라의 거대한 이동이 시작되는 올해 2026년 이와 같은 기회의 문이 다시 한 번 더 열리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미 알려진 유행에서 눈을 돌리셔야 됩니다. 많은 유튜버가 입을 모아 말하고 있는 AI 테마나 RWA 테마, CBDC 테마, 물론 중요한 테마인 건 맞지만 여러분들이 건물을 보시기 전에 땅을 보셔야 돼요. 이 모든 화려한 기술이 올라탈 거대한 기반이자 표준, 바로 ISO 2002에 모든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ISO 2002란 무엇일까요? 쉽게 비유하자면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사용하는 공통 언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까지 전 세계 은행과 국가들은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할 때 며칠씩 걸리고 막대한 수수료가 발생하는 이유가 바로 이 언어의 장벽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전 세계는 ISO 2002라는 하나의 통일된 데이터 표준으로 대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데이트가 절대로 아니에요. 금융판 인터넷망 구축과 같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표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자산은 앞으로 금융 시스템에서 완전히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다른 테마보다 ISO 2002에 집중해야 될까요? 답은 모든 테마의 최종 목적지가 결제와 청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AI가 금융 업무를 자동화하고 수조 건의 데이터를 처리를 한다 해도 실제 돈이 움직이려면 전 세계 송금망인 스위프트를 거쳐야 되는데요. 올해 11월 스위프트가 완전히 도입하는 표준이 바로 ISO 2002입니다. 즉 AI 금융의 혈관은 이미 이 코드로 짜여져 있고요. 부동산이나 채권을 토큰화해서 거래하는 RWA 시장은 향후 수천조 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지만 이 토큰들이 법적인 효력을 갖고 기관 자금으로 결제가 되려면 시스템적으로 ISO 2002 기반의 인프라 위에서만 구동이 가능해요. 이 표준이 없다면 RWA는 그저 디지털 장난감에 불과하죠. 각국 정부가 발행하는 CBDC 역시도요, 국가 간 국경을 넘어드는 그런 국제 결제가 필수입니다. 국제 결제은행이 주도하는 모든 프로젝트의 핵심이 지금 이 ISO 2002라는 표준 규격이 박혀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AI, RWA, CBDC가 아무리 유망하다 해도요, 이 모든 자금의 흐름을 받아주는 도로이자
관문 역할을 하는 것은 ISO 2002의 프로젝트에 준수하는 코인들이에요. 이 표준을 지원하는 블록체인에 투자한다는 건 향후 10년을 지배할 모든 유망 테마의 코인들에 동시 투자하는 것과 같은 일석삼조의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다 줄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번째 핵심은요. 전 세계 자금의 혈관이라고 불리는 스위프트망의 대격변입니다. 하루에만 무려 5조 달러 이상의 천문학적인 자금이 흐르고 있고요. 전 세계 11,000여 개의 금융기관이 연결된 이 거대한 망이 지금 뿌리부터 바뀌고 있어요. 이미 작년 11월 스위프트는 기존의 낡은 방식을 버리고 ISO 2002 표준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올해 말까지 전 세계 트래픽의 90%를 이 새로운 규격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은 단순한 업데이트가 절대로 아니에요. 이것은 디지털 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알리는 신호탄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셨던 분들은 다들 이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우리 리플입니다. 리플 XRP는 ISO 2002 등록관리 그룹에 이름을 올린 유일한 블록체인망으로서 이미 시스템의 심장부에 진입해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XRP가 표준이라면 그 표준 위에서 실제 운용을 담당할 보이지 않는 손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요. 월가의 거대 자본과 기득권 세력은 결코 하나의 카드에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다. XRP가 대외적으로 알려진 공식적인 통로라면 그 수면 아래 있는 규제와 통제, 그리고 실질적인 자산 교환을 처리하는 기밀 프로토콜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제가 해외 퀀트레이더들과 협력하여 분석한 결과 스위프트 시스템 내부에서 실시간 교환과 실시간 추적을 전담하도록 설계된 특정 프로젝트를 확인을 했습니다. 이 코인은요,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에요. XRP가 빠른 이동을 담당한다면 이 코인은요, 각국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KYC, AML, 그리고 스마트 계약 기반의 정책 통제를 수행을 합니다. 특히 이 프로젝트의 프로토콜은 현재 미국 재무부 장관이자 금융계의 거물인 스콧 베센트가 주도를 하는 디지털 실험에서 이미 철저한 검증을 마친 코인인데요. 시가총액이 이미 거대해진 XRP가 안정적인 상승을 보일 거라면 시스템의 핵심 고리 역할을 하는 이 히든 코인은 표준화가 완료되는 시점에 이론적으로는 7만 % 이상의 폭발적인 상승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스콧 베센트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력들은요, 이 코인에 대한 정보를 통제하면서 매집하는 이유는 단 하나, 너무 무거워지기 전에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코인을 철저히 베일에 쌓아놓고 가격 또한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저렴한 상태입니다. 로또 한 장 살 비용 혹은 가벼운 외식 한번 할 정도의 만원의 여유만 가지고 계시더라도 수천, 수억 원의 자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압도적인 비대칭적 기회가 바로 이 코인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정보의 가치를 알기에 함부로 공개하지 않고요. 정말 간절한 분들에게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는 순간 가치를 잇는 그 정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가져온 이 히든 종목이 바로 그런 정보다라는 것이고요. 당초 전체 공개를 예정했지만 현재 수급 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비공개 대응이 수익 극대화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 종목의 핵심은 너무 가벼운 몸짓 때문에 그래요. 세력의 매집이 끝난 상황에서 개미들의 무분별한 유입은요, 매물 폭탄이라는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단순한 추격 매수자가 아니라 전략적인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력의 단가를 역추적해서 찾아낸 이 히든코인의 핵심 정보, 그리고 1, 2차 목표가, 그리고 이탈가까지 포함된 대응 전략집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참여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제가 이렇게 구글 폼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 구글 폼을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런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독자님께만 드려요,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국의 재무부장 스콧 베센트가 7만 %의 폭등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이 코인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1, 2차 목표가 그리고 이탈가까지 모두 포함된 이 정보에 대해서 받아보실 그 전화번호를 자세하게 적어주신 다음에 이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요, 그 구글 폼이 저에게 모두 다 날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보내주신 이 구글 폼 전부 다 정성스럽게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께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이신지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구독자분이신 게 확인이 되면 이 모든 정보들을 무료로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인생 역전까지도 가능한 이 히든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 이 코인에 대한 정보 받아보시고 뭐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이 종목을 받아보셔서 공부를 하시면서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께는 정말 큰 경험이자 자산의 큰 바탕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저는 어떠한 금전적 대가도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제 정보로 수익을 보신다면 그 기쁨을 구독과 좋아요로 표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코인을 통해서 큰 수익을 얻으셨다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를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정보를 무료로 나누는 유일한 조건이자 보람이다 말씀드리고요. 금융혁신의 파도는 이미 시작이 됐고 누군가는 의심하며 기회를 흘려보낼 때 누군가는 작은 실행력으로 인생의 역전 드라마를 쓰고 있죠. 저는 여러분이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추가로 저에게 정보 받으시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 가용 가능한 소액 투자로 접근하시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완벽한 시기인 지금 아무에게나 오지 않을 이 기회 꼭 잡으셔서 여러분의 성공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가길 응원합니다. 이번 긴 영상도 역시나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행복하십시오.